이제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 넣어놓는 건 바보들이 하는 전세가 48주 연속 상승.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집값은 오른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자, 출발합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죠. 두 달 만에 다시 0.75에서 0.5%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이게 금리가 인하되는 게 어떤 분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에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는 이 두 가지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오늘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또다시 떨어지는 금리 0.5%, 0.5%. 자, 지금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해도 이제 그 예금 이자가 정말 안 나오는 시기로 이제 점점 가고 있죠. 0.5%면요, 한 10억 은행에 넣어도 지금 70만 원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이자로. 이제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 넣어놓는 건 바보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 금리의 효과, 금리 인하, 금리 효과가 부동산에 분명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호재예요. 호재가 맞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대출을 좀 더 많이 저금리로, 저리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지금 못 하잖아요. 금리를 강하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효과는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 금리가 인하됐다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 시장에 확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부동산을 사고 그런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이게 오히려 전세가를 끌어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금리가. 이거 보시면 요즘 계속 전세가가 오른다는 기사 많이 나오죠? 전세가 48주 연속 상승, 매매가는 3주째 하락. 이게 뭐 어디 기준이에요? 전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매매가가 3주째 하락한다고 하니까 이 서울도 매매가가 3주째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 그렇다면 전세가도 지금 서울은 더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금리가 인하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집주인들이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자가 이제 몇 푼 안 나오잖아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그거를 전세로 받는 게 아니라 월세로 받아서 충분히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것을 월세로 받아서 월세로 이제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겠죠. 전세 매물이. 왜냐하면 전세로 놨던 것들을 다 월세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매물은 확실히 감소가 되죠. 지금 시중에 전세 매물이 막 매물이 없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그 분양가 상한제 해서 당첨이 되는 아파트는 로또 아파트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전세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집 안 사고 기다리는 집 살 여력이 되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좌우지간 이 전세 매물 감소가 지금 뭐 불 보듯이 뻔하고요. 점점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은 전세가는 오르죠. 사람들은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길을 원하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자, 전세가가 상승을 하는데 전세가가 일정 부분 뭐 조금 상승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매매가 상승을 부릅니다. 매매가가 오르는 그런 시점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금리는 전세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집값은 오른다라는 거예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 그 이유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통 집은요, 현 정부에서는 집을 사용 가치로만 사용해라. 즉,
거주하는 용도로만 써라. 이걸 왜 투자,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요, 부동산을 이 거주제뿐이 아니라 투자제, 거주제뿐이 아니라 플러스 투자제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를 주고 집을 사놓는 거죠.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일단 이 집은요, 사용가치 플러스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사겠죠. 사용가치만 있다면. 자,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왜 항상 쌀까요? 우리는 항상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조선 중기 때부터 전세제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세가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싼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새 집을 갖다가 매매가의 절반 정도로 빌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새 집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빌려줘요? 이거 전세로 놓고 시간 지나면은 매매가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주택 매매 가격은 여태까지 늘 상승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전세가가 만약에 안 오르면 집을 살 이유가 없겠죠. 매매가가 안 오르면. 자, 집값이 안 오른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만약에 안 오른다. 그러면 전세제도는 없어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언론에 전세제도 소멸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세 없어진다고. 그래서 다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50년 후에나 뭐 있을 법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는 무책임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문 기사나 전문가들이 이제 곧 전세가 없어질 것 같이 많이 얘기하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근데 결국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 믿지 마시고 제 말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집값이 안 오르면 전세는 소멸됩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예요. 계속 올라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같아지게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 오르니까 전세제도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전세가가 오르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저금리는 유동성을 더 크게 만들어요. 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돕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이것도 그냥 양적 완화가 아니고 무제한 양적 완화, 무제한 좌우 지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돈 풀겠다.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경제 살리겠다. 이게 미국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경제 위기 그리고 유동성이 극대화, 유동성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시기, 이런 시기는요, 경제 위기 왔을 때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달러나 금같이 항상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유동성이 극대화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돈의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실물 자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죠. 예전에 20년 전에 어떤 상가 건물 10억, 그 다음에 여기 현금 10억 하고 가치가 같았어요. 가격이.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우리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예요. 유동성이 계속 커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저금리, 유동성이 큰 상황이라면 이 돈들이 갈 데 없는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요, 전세가 상승과 뭘 키운다고요? 유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유동성, 돈이 많이 풀리는 금리 인하가 됐다는 의미는. 자, 두 번째로요. 유동성 증가는요, 뭐예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유발하게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더더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해지하는 그런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부동산.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제가 강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6월이 지나서 이제 뭐 다주택자들 다 팔 사람, 웬만한 사람 팔았죠. 시중에 매물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되면 이제 뭐 지금 6월이죠. 7월 되면은 이제 뭐 여름 휴가철 뭐 이런 거 끼고 8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정상, 물론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다시 조금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회복되는, 다시 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르는데 지금 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 초저금리예요. 저금리도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뜬다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 뜬다는 거예요. 수익형. 월세, 은행, 저금리 은행에 이자 넣어봐야, 은행에다 예금해봐야 이자 몇 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수익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 상가나 이런 것들로 투자가 되는 거고요. 돈이 작은 분들은 오피스텔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오피스텔이, 이게 지금 이 규제, 모든 정부의 규제에서 빠져 있는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전월세 신고제 지금 한다죠. 바로 전월세 신고제 하게 되면 이제 월세나 전세 줬던 거 다 노출되거든요.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니까. 여태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돈이 가겠죠. 왜? 이분들은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는 이 오피스텔 쪽으로 갈아타기를 할 게 확실해요, 지금.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계속 수익형 부동산들 가격이 오르고 그쪽으로 많이 돈이 투입이 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의미는 결국 전세가 유동성을 키운다라는 얘기,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는 수익형 쪽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요. 오피스텔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되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그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이 과연 떨어지는 흐름인지 오르는 흐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장을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마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여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돈이 10억 이상 있다. 그럼 무조건 강남 3구로 들어오세요. 강남 3구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앞으로 하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아파트. 돈이 작은 분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돈이 작은 분들은. 오피스텔도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시세 차익이 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럼 시세 차익이 나는 지역들로 돈이 투입이 된다면, 작은 돈이 들어간다면 어쨌든 내 재산을 불릴 수 있거든요. 가치가 커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 통 얘기를 안 드렸더니 잘 안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 강의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